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질권투자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경매로 나눠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경매 NPL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경매 NPL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가면 돼. 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1월 10일 오늘 라이브 223번 오늘 이자 소득세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공지사항 2부에 드리니까 꼭 공지사항 시청을 해주시고요. 우리 투자위원들은 공지사항을 필수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이따가 또 업데이트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그 라이브 때 제가 공지사항 2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오늘 그거 뒤에만 또 잘라가지고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필수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망 1부 이제 올해 화두 홍티경매 그 두 단어, 두 음절, 요 단어 대망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대망의 한 해 기다리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에 이제 그 시작하는 1월달 223번째 시작을 하고요. 자, 세금은 누구나 그렇듯이 세금은 안 내면 땡큐죠. 지금 뭐 세금을 안 내는 국민들이 전 국민의 아마 한 70-80% 정도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내더라도 뭐 기타 다른 세금은 뭐 종부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홍티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정직하게 성실 신고하고 내야죠. 꼼수가 없어요. 안 내면 좋고요. 덜 내도 좋고 세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급되면은 환급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꽁돈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많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탈세, 탈세는 제가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여전히 3.3%를 띄고 이자 소득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받아가지고 뒤로 빼돌리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또 우리 홍티경무 회원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 다른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다 되고 있어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탈세인데, 탈세해서 안 걸리면은 뭐 땡큐겠죠. 아니 뭐 탈세했는데 안 걸리고서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유효하게 간다면은 너무나 좋지. 그렇잖아. 내가 죄진 걸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탈세라는 게 힘들어요. 완전 현금으로 받아갖고 그 현금을 쓰지 않고 어디다가 이제 속된 말로 짱 박아놓고 빼서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이 뭐 1, 2천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어디 짱 박아둬가지고 야금야금 쓰는 건 모르겠지만 구석에 몰래 숨겨놓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억 단위를 한 번에 쓰려고 할 때 출처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애초부터 탈세는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질 신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의정 법정기상권 거기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건물분해 한해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억울하긴 하지만 건물을 누릴 게 아닌데 건물분해 한해서 그 종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내야지. 제가 이제 폭탄이라는 말을 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분 나빴나 봐. 야, 네가 번 돈에 내는 건데 뭐 폭탄이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말하는 폭탄은 그 폭탄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생각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탄이란 말을 쓴 거고, 그리고 돈을 냈잖아요. 내고 내가 뭐 그거를 우리가 안 내려고 뭐 꼼수를 썼나? 다 냈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고 또 성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린 냈어요. 그래서 우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납부를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삥땅 치고 딴짓거리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뭐 세금이 많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우리하고는 견줄 바가 안 되죠. 그런 인간들은 지네들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우린 필요 없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대부업체라고 꺼리낄 게 없어요. 대부업체지만 우리는 다 한다. 이렇게 하는 대부업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대부업체가 우린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2021년 이제 그 이자 소득 신고를 이제 이태원 회계사가 쫙 결산해 보니까 저한테 대략 이자 소득이 한 8, 9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예상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세금이 한 2, 3억 정도 그냥 애누리 없이 붙는 거죠, 뭐. 예. 근데 뭐 꼼수를 쓰면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꼼수를 좀 이리저리 쓰면은 뭐 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뭐 큰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뭐 2, 3천? 뭐 4, 5천? 근데 제가 이태원 회계사한테 얘기한 게 다 신고해라. 제가 자료 다 줬거든요. 통장으로 그 이자 들어온 거 항목별로 다 적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돈 빌려간 사람들이 낸 돈은 다 올렸어요. 다 100% 올렸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납니다. 제가 뭐 삥땅 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8, 9억 나오면은 우리 세금이 2, 3억 나오겠죠. 뭐 4분의 1이 넘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우리 미래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성실하게 신고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태원 회계사하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요거를 뺄 줄 몰라서 안 뺀 것도 아니고요. 요거 하나 누락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으면 한두 개쯤 슬쩍 빼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애누리 없이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홍특경무에 안전하게 먼 미래를 위해서 내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빼돌리는데 커지면은 뭐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작부터 야금야금 빼돌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떳떳하게 신고 다 하고 낼 거 다 내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질권투자 회원들한테 내려드린 배당금 이자가 뭐 대충 보니까 4억쯤 되더라고요. 요거는 홍티경매에서 세금을 다 납부하고 내려드린 돈이기 때문에 안전한 돈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배당금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 소득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종합과세 합산하기 때문에 그 세금이 또 저기 여러분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내가 소득이 좀 많다 그러면 자녀나 가족 명의로다가 그 뭐 자녀한테 가족한테 뭐 한 5천 뭐 한 1억 정도 이런 거는 자녀한테 5천 1억인가? 뭐 1년에 5천이었나?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 자녀가 둘이면 각각 5천씩 하시지. 그래 가지고 또는 가족이면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 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홍티경매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면 그분들 명의로 이자를 받으니까 그분들은 뭐 소득이 많이 없으면 이자 소득이 다니까 홍티경매 받는 게 그러니까 세금이 특별하게 부과될 수가 없죠. 연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한 200골 정도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인당 한 2억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데 2천이 넘어간다고 해서 2,200만 원이라고 세금 딱 부과 2천은 안 부과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기준대로 그냥 어떤 기준선이 2천만 원이란 얘기지 무조건 하고 2천 넘으면 애누리 없이 바로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그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는 합법적인 절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당한 돈, 그 배당드린 돈에서 세금을 다 납부해서 내려드린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시면 된다. 제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받은 주체가 세금을 다 내고 다 낸 돈에서 내고 남은 돈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 없으시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만 띄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거의 27% 가까이를 제가 4분의 1 가까이 세금을 내잖아요. 홍티경매는. 근데 요거를 3.3%만 살짝 내고 프리랜서로 일했다라는 걸로 원천징수만 살짝 해가지고 요렇게 꼼수 탈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현금 낸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 굳이 뭐 예를 들어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고 부가세도 필요 없기 때문에 현금을 내겠다. 됐어요. 현금 안 받습니다. 현금 안 받고요. 그대로 그냥 통장으로 받거나 카드로 받아서 신고가 다 돼요.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 징수를 받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 야장내기 할 때 현금을 갖고 오신 분 있었는데 현금 영수증 다 발급해 드렸어요. 발급해 드렸고 현금 갖고 온다 그래서 뭐 그거 주머니에 넣고서 신고 안 한 일은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021년 이자 소득은 이제 오늘 신고를 뭐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00% 성실 신고할 거고요. 부과되는 세금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이재기할 게 뭐 있어 내가 신고한 건데 이재기 없이 무조건 납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납부하는 거죠. 그거 많다고 떠들 수 있나요? 번 거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신고해서 그래? 그러면 이만큼 세금 내려줄게. 그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내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갖고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죠.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적을 할 때는 내가 성실하게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그리고 지적을 하는 게 맞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뒤로 빼돌리면서 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티경매 대부분은 확실하게 투명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아마 전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대부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충 보니까 뭐 이자 소득이 8억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회원들한테 배당이 그럼 한 4억 6천쯤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 한 2억 2천 낸다고 가정하면 홍티경매 대부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홍티경매에서 1억 2천이면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씩 번 건데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많이 잘 번 거죠. 앞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뭐 기대감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덕분에 1,200만 원을 1억 2천을 제가 월 1,000만 원씩을 벌었으면 감사한 거죠. 뭐 이거보다 당연히 더 벌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눠먹기 수수료, 회원가입비 낸 게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걸 따지면 더 번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투명한 세금 신고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내려 받았는데 그게 부도덕한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국세청에 불려가서 뭐 조사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뭐 또 망하는 거지 뭐. 홍치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쟤네 세금 삥땅치다 걸려갖고 줄줄이 회원들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그런 게 알려지면은 누가 투자하겠고 누가 오겠습니까?
대부업은 영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는 그걸 끝이다. 그걸 제가 뻔히 아는데 미쳤다고 뭐 세금을 또 탈세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당하게 세금 냈다는 걸 얘기할 때 그게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세금을 정확하게 내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피해도 피해고 그 다음에 홍티경매 앞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죠. 오래 가야 되니까 아니 짧게 1, 2년 하고 끝내려면 그냥 탈세하고 폐업해버리고 우리 어디 가서 그냥 그 돈 갖고 그냥 쎄쎄쎄 하면서 놀면 돼요. 근데 1, 2년 하고 끝날 건 아니고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업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게 또 목적이 있고요. 이미지 탈피해야죠. 기존 대부업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선입견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걸 추구해 나가려면은 세금부터 똑바로 내야지. 세금을 삥땅 치면서 무슨 어디 가서 뭘 했다고 저 잘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낼 거 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 얘기하고 주문할 거 주문하고 요구할 거 요구해야지 우리가. 그쵸? 그래야지. 너 세금 냈어?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 돼서 세금 안 냈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낼 거 내고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이런 어저께도 이제 유튜브를 제가 좀 보다가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저께 무슨 먹방하는 유튜브 여자분을 봤는데 되게 호리호리한 분인데 구독자가 700만 명이더라고요. 참 세상에 야 먹방 유튜브 하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유튜브가 있는 아니 뭐 어떤 분이 어떤 꼬마 뭐 나이 어린 여자분인데 그분도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하는데 뭐 일반 사람보다 뭐 어떤 엄청나게 먹긴 먹는데 그분은 하여튼 뭐 그 유튜버는 요리를 직접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하고 근데 지금 700만 명인 그 유튜버는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야 뭐 보통 조회수가 그냥 한 번 올리면 그냥 40만, 50만, 그냥 뭐 100만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예? 구독자 700만 명인 예. 호양 찌양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호양이 아니고 찌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700만 명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구독해놨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뭐 있는데 730만 명이 구독자여서 세상에 700만 구독자가 저 처음 봤거든요.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햄지 맞아. 이분. 예, 이분. 이분이 그렇게 나오고 TV 나온 걸 보고서 제가 뭐 햄지 하길래 클릭해 봤더니 구독자가 700만.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과 제가 볼 때는 5년 전? 5년 전? 뭐 10년 전은 뭐 당연하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보람튜브 뭐 그거 와 유튜브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애가 나와서.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귀여운 애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또 애가 나오니까 또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정서하고도 맞고요. 그리고 뭐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이쁜 아이를 나와가지고 이쁜 아이가 뭐 이쁜 행동을 하고 하는 거를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다, 와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먹방은 진짜 저는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먹을 자신이 있어. 그런데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구독자가 늘리는 게 아닌데 나름대로 그 잘 되는 걸 보면은 이 700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너무 뭐 다른 거 특별하게 뭐 차별해 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많을만 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그게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벗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게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상식은 그다 보편적인 건데 보편성을 벗어나가지고 와 무슨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특별한 게 다 있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정말 기상천외하구나. 야, 생각지도 못한 거구나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학벌? 대학?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고 구독자가 늘고 하버드 안 나왔다고 구독자가 없고요. 서울대 나왔다고 구독자가 막 늘고 서울대 안 나왔다고 구독자 적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것들로 인해서 저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이 아니다. 지금은 상식이 파괴됐다. 그 상식이라는 건 뭐 올바른 게 파괴된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구나. 이런 게 정상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나가는데도 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대부업도 저는 올라타가지고 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이 시기가 최적의 시기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 뭐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이에 지금까지 꾸려져 왔던
대부업. 근데 대부업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아직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면은 대출 광고 보면 그대로 어떻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땡큐죠. 그들이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거에 제가 선봉장이 돼서 변화될 수 있게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오잖아요. 그대로. 뭐가 변화가 되려는 걸 그들도 알겠지만 변화를 또 시킬 만한 게 없는 게 또 대부업이 대부업이 무슨 아이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대출을 뭐 기상천외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떤 사업이라면은 뭐 특별한 물건을 만들어서 신제품 내놓으면 되는 건데 대부업이 신제품이 어디 있어요? 신제품이 이자 많이 받는 게 땡큐인데 뭐 이자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나요? 뭐 기상천외한 뭐 이자 많이 받는 뭐 대출 상품 내놓는다고 내놓을 게 어디 있어요? 신용가 아니면 담보대출 둘 중에 하나인데 뻔한 거지 뭐 정해져 있어요 답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걸 꺼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예. 그게 바로 저는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대법자들이 저는 그 대법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얘기도 하고 제가 하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못하는 거는 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과연 뭘 얘기해야지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막할 텐데 뭐 홍티경매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면은 저는 그들한테도 또 우리가 좋은 이미지 또 좋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뭐 저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잖아요. 대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입견이 있었다면 함께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홍티경매로 와서 대법으로 넘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달이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업도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일반 질권 투자하면은 그냥 질권 은행에서 받아서 또는 돈 있는 쩐주한테 돈을 빌려서 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는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서 대출해주는 이런 질권 대출 받아서 하는 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쩐주한테 돈을 빌려와서 쩐주한테 일정 부분을 챙겨주고 당연히 여기는 세금에서 문제가 거긴 있어요. 세금을 다 내고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광고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꼼수가 있는 거야. 쩐주가 있을 때는 꼼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빌려올 때는 무조건 세금을 다 줘야 되니까 이건 다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그거에서는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을 건데 개인 쩐주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한번 파보면은 거기에는 세금에 대한 무슨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부업체가 이렇게 지금 뭐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뭔가 잘 만들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홍티경매 뭐 옆에 가로치고 뭐 MPL 질권투 다 빼버리고요. 그냥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부업체 이미지를 대부업체 그 상호를 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제목 올린 거예요. 대부업체라고 유튜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대부라고 달았다고 내리라고 하면은 지금 뭐 유튜브 채널 그 수억만 개 유튜브 중에서 뭐 해당 사항이 뭐 우리보다 더 이름으로 따지면은 뺄 것들이 많죠. 그런데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도 바꿨고 떳떳하게 이제 드러내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는 대부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로 갈 거고요. 뭐 이제 앞으로 뭐 간판이고 뭐 이제 하는 것도 홍티경매하고 이제 유튜브 대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위에는 유튜브 홍티경매가 있죠. 유튜브 홍티경매를 치면 아직까지 홍티경매 치가 검색이 많이 되니까 큰 타이틀로는 그걸 가지만 우리 그 이름으로는 이제 대놓고 드러내고 우리 상호명으로 쓰는 거는 이제 유튜브 대부라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떳떳하게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같이 승차하셨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부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넘어가니까 2부에서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